오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2013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전담법관 법적 경력 요건을 15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이제 신임법관 법적 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조금 이제 강화하면서 그것하고 이제 간격을 좀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한 5년 동안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 경험이 없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20년에서 이제 15년으로 다시 이제 환원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 법관들과의 인사의 이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법사위에서 정해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를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기로 하죠. 네, 서영기 의원님. 저는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만약에 15년으로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통과 후 공포하고 뭐 몇 년의 유예 기간도 있고 그럴 테니까 당장 시급하진 않다.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다음번에 법안을 내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나 김영민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만 갖고 토론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앞에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시가 급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가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8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고해봐라 그랬더니 수만 건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신고를 하려면 피해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사하는 게 제가 들을 때만 해도 15일 전 정도에 8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수만 건이 들어오고 있고요. 10대들 중에 가해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무도 나를 수사 못해. 왜 우리 금방 이 방 파기하고 갈 거거든. 아무도 날 못 쫓아와. 이렇게 하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고 늦추고 할 겨를이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좀 심각성 이런 거는 당정이 뭐 국민의힘도 다 했고 우리도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내로 해결 볼 걸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법관 그 전담 법관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다음에 해도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소위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고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어제 계속 다른 의견이 있었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네. 제가 잠깐만 네네. 말씀을 제가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20년 제도를 좀 유지하는 것이 더 이제 안정적인 차원에서 낫습니다만은 제가 15년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당장 시급한 이제 재판 지연 사태 그리고 내년도 이제 신임 법관 선발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저희들 법관 선발이 직결되는 이 법원조직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은 좀 상당한 저희들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경력에 대해서는 15년, 20년에 대해서 유연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꼭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알면서를 넣어서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법 관련해서 법안이 수십 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양 간사님들한테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심사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여가위에서 통과된 올라온 세 가지 법은 숙려기간이 안 됐는데도 요거까지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급하게 사실 하는 겁니다. 다른 법을 제껴놓고.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 정비해야 될 부분을 한 5가지 정도가 여기에 법을 못 담았어요. 그럼 그것도 시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알면서 이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을 또 미루자니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까지 된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김영민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처리한 이 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거예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된 법을 다시 개정을 11월 달 본회의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또 일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돼서 통과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저는 부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논의하셔서 오늘 가능한 집어넣고 이게 알면서라는 걸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 여당 의원님들한테 진짜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딥페이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라는 고의성을 분명하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요. 누군가가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요. 우리 의원들도 누군가 카톡으로 영상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자동 다운로드 돼서 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잖아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할 겁니다. 못해요.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는 알면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운받는 순간 소지라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자, 여기서도 알면서 김영민 의원님 왜 방치할까요?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네. 우리가 보세요. 법도 지금 15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발의자의 의견을 그동안에 좀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가 15년으로 종합적인 사정 고려해서 15년이 맞다라고 평가를 다시 했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도 15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의원들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뒤에 처리할 법이 너무 많아서 의사진행이 지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리를 가는 것이 목표인데 물리적으로 오늘은 10리밖에 못 가요. 20리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10리 가는 것도 포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5가지 쟁점을 다 심사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시급하게. 그때 이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하자는데 오늘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안 되는 게 더 손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곧바로 다시 법안심사 소위해서 나머지 미해결한 부분도 다 해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하자는데 그거를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15년이냐 20년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5년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시급한 문제지 15년으로 하냐 20년으로 하는 것은 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5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회의 진행을 얘기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럼 이걸 하면 안 됩니까?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네, 곽기태 의원님. 예, 오늘만큼은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그 김영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 빨리 처벌
하는 그 형량을 올리자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일소위에서 쟁점이 돼서 논의를 했는데 통과된 것으로 올라왔으면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담 법관의 그 경력도 20년으로 일소위를 통과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전체 회의에서도 일응은 통과를 시키고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질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일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그대로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법원 조직법 관련해가지고는 더 중요한 쟁점들이 많고 과연 일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됐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클럭의 문제라든지 로클럭의 경력을 과연 5년 안에 다 포함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전체 회의에서는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소위에서 올라온 안들을 일단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원 조직법에서 지금 10년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사개특위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법부 개혁안 중에 유일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0년 경력자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간 거거든요. 법원의 엘리트와 또 법원의 관료주의화를 막고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10년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에 법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5년, 7년 단위로 이걸 잘라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클럭 제도를 그럼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로클럭 제도 3년 동안 한 그 경력도 법조 경력에 포함시켜 주기로 해가지고 이게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5년 경력으로 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클럭의 그 운영례를 보면 법관으로 선발되는 사람 중에 50% 이상이 로클럭 경력자예요. 로클럭 3년을 한 다음에 2년 정도를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하면 법관으로 임용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로클럭을 선발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법관으로 갈 사람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되고 거기서 다시 대형 로펌에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가 법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법원에서 하도 법조 인력의 수급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그럼 5년으로 줄이는 건 좋습니다만은 로클럭을 3년으로 지금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로클럭 경력을 법조 경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한 2년 정도 수준에서 하고 2년 정도 법원의 경험을 갖추고 그거보다 좀 더 긴 3년 정도를 변호사 경력을 갖추고 법관으로 들어와야 이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맞는 법원 운영이 되는 거지 5년 중에서 3년을 갖다가 법관으로서 유사한 경력을 갖추고 2년 정도만 뭐 서울 시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온다? 이건 조금 법조 일원화 취지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로클럭을 경력을 법조 경력에서 빼자. 그것이 어렵다면 한 2년 정도로만 하자. 그것이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의견과 장관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5597-7745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5597-77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